자, 요 문제도 우리 지난번에 극한할 때처럼 이렇게 판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꼭 문제 하나씩 넣는 문제죠. 그쵸?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보고 발례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얘는 발례를 꼭 아는 거는 왜 안 되는지 그 발례만 딱 외워버리면 됩니다. 자, 명제에 참 거짓을 가로 안에 써넣으시오 그랬습니다. 얘가 무한대고, 그쵸? bn도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러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1이다 하는데, 이거는 거짓이죠. 왜냐면 무한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이, 뭐냐면 n이라 그러고, bn은 또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얘는 제곱의 무한대로 합시다. 그래서 얘를 리미트로 한번 다 보내요. 극한으로 다 보내고 나면 얘는 둘 다 무한대입니다. 그쵸?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이긴 하나 여기에 넣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b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의 제곱 an은 n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n분의 0이 n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는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거짓. 2번 같은 경우에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항상 크답니다. 그러면 극한값도 항상 크냐? 자, 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크다 그래서 얘가 항상 큰 건 아니고요. 얘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에 뭐가 있냐면 뭐 있을까요? m-1분의 1이 있고 bn은 n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bn이 큰 게 맞죠. 어떠한 n을 넣더라도 bn이 크긴 한데 얘를 리미트로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양쪽에 리미트를 딱 붙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들은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0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이러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x.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O일까요? X일까요? 자, 요게 빼기가 0이고 알파고 얘가 또 알파이면 an이 알파이면 bn도 알파이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어떤 발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리미트 했을 때 an이 알파고 그 다음에 bn도 알파여야지만 0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발례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cn이 an과 bn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n에서 an을 빼주면 0이다. 0이면 cn은 수렴한다. 즉 요거와 요거의 극한값이 0이 된다면 여기 bn에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의 극한값을 빼버리면 가운데 끼어있는 cn은 0이 된다. 샌드위치 정리 같은데 얘도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n이 어떤 수가 있냐면 하나 n-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빼기에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건 아니네. 이 얘는 아니네. m-n분의 1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bn은 n 플러스 n분의 1 그쵸?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끼어있냐 그러면 n이 cn인 n이 끼어 있습니다. 얘가 cn. 자,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고 n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보내버리면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데 여기 앞에 n 때문에 무한대가 되죠. 그쵸? 그럼 n도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n은 수렴한다는 건 틀린 거죠. 무한대가 될 수 있으니까 cn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x 틀렸습니다. 자, 5번 풀어보고 쌤 설명 듣습니다. 알파고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베타분의 알파냐?
얘도 참인 것 같지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분모에 베타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요 조건이 꼭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0이, 알파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자, 34번도 한번 해볼까요? 34번. 시그마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고 bn은 무한대일 때 그럼 두 개 곱하면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냐 이건데 아니죠, 그쵸? 안 될 것 같죠? 왜 안 되는지 발레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안 될까요? 자, 여기는 n분의 예를 들어서 an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 그쵸? 그 다음 bn 같은 경우에는 n이야. 무한대 가고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곱해버리면 뭐가 되죠? an 곱하기 bn은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리미트 n에 1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은 그냥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발레가 있어서 기억은 안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은 뭐하고 잘 찾아보냐면 얘랑 비교를 해주세요. 알겠죠?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상수 어떤 0이 아닌 다른 상수가 나왔고 여기는 0이 나왔을 때입니다. 자, a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서 bn을 뺀 게 3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n분의 bn은 1이다. 예, 얘는 맞습니다. 얘는 똑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상수가 0이 아닌 수가 나왔으면 얘는 an분의 bn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애를 한번 아무리 찾아도 발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무한대면 여기에 cn이라 한다 그러면 an 빼기 bn을 cn이라 한다면 an이 무한대라고 나왔으니까 bn은 cn-a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넣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cn-an인데 cn이 아까 여기 3이라 그랬죠. 위에 3-an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지금은 분모의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얘와 얘가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데요. bn은 an 여기 틀렸네요. 그쵸? 선생님이 여기 틀렸네요. 자, bn은 an-cn입니다. 그래서 an-3이 되는 거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가 똑같겠죠. an 그러니까 그래서 1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떠한 이거가 안 되는 어떠한 반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치환해서 값을 증명하는 것이 그 증명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되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얘는 아니죠. 예를 들어 아주 쉬운 겁니다. an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수렴하면이죠. 그쵸? 수렴하지 않죠. 이 상태면 자, 절대값 a 맞죠. 수렴하죠. 쏘리. 여기에서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전부 다 플러스 1이 되면서 1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an이 수렴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진동하는 거죠. 진동은 곧 발산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자, 리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헷갈리지 마라 그랬죠. 여기가 0이 나왔을 경우에는 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an에 무엇을 둘 수 있을까요? an에 n분의 1 빼기 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한번 둡시다. bn은 n의 제곱분의 1 an은 n분의 1 자, bn은
n의 제곱분의 1을 둔다 그러면 여기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n의 제곱분의 1분의 n분의 1이니까 약분 하나씩 하고 그러면 n이 나옵니다. 그쵸?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그냥 무한대죠. 이렇게 1 반드시 1이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넣을 수 있는 게 반례가 있기 때문에 리얼은 안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하고 요 관련된 문제를 다른 데서도 한번 쌤 주는 프린트지에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